달러, 이 세상을 지배하는 기축통화이죠. GDP나 국가부채 같은 모든 국제지표들을 보면 화폐의 단위가 달러로 나오기도 하고 미국은 오래전부터 기축통화국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클래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언제까지 달러만 쓸 거냐 라면서 기축통화국의 자리를 노리는 나라가 있다고 하거든요. 바로 중국. 최근 중국은 사우디아라비아 원유를 위안화로 거래하자고 요구하는 등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죠. 그러나 중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외환보유고에서 달러는 위안화보다 약 22배 많다고 합니다. 게다가 위안화는 근본적인 문제로 인해 절대 달러를 넘어설 수 없다고 하는데, 자 그럼 오늘의 1급 비밀. 위안화 참 좋다 해. 그런데 뭐라고 설명할 방법이 없다 해. 위안화가 달러를 못 이기는 진짜 이유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간을 거슬러 1974년, 당시 전세계는 오일 쇼크로 난리가 난 상태였습니다. 미국은 오일 쇼크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한 가지 약속을 하죠. 야, 우리가 책임지고 너네 안전 보장해줄게. 어때? 생각만 해도 든든하지? 나야 좋긴 한데 공짜로 해주지는 않을 거 아니야? 에이, 우리 사이에 그게 무슨 소리야. 별건 아니고 그냥 앞으로 원유 거래할 때는 달러만 받겠다고 약속하면 돼. 쉽지? 뭐 그 정도야 어렵지 않지. 오케이. 쿨. 뭐 이런 식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페트로달러 시스템을 맺은 거였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페트로달러 시스템은 쉽게 말해 앞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원유 거래하려면 무조건 달러를 가져와라, 뭐 이런 시스템이었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원유는 엄청나게 중요한 자원이잖아요. 원유가 안 나오는 곳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다른 나라에서 사와야 하는데, 사우디아라비아는 대표적인 원유 생산국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앞으로는 달러만 받겠다라고 선언하자 국제사회에서 달러의 지위는 갈수록 커졌죠. 이로 인해 달러는 현재까지 기축통화의 자리를 지켜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이 페트로달러의 자리를 노리고 있다고 하네. 지난 2022년 12월 10일 시진핑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무함마드 빈 살만 알 사우드 왕세자와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정상회담이 끝난 후 시진핑은 원유 위안화의 결제를 추진해야 한다라고 말했죠. 이 말은 즉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에 흠집을 내겠다는 거였습니다. 게다가 시진핑의 목적은 이게 끝이 아니었죠. 미국의 달러가 기축통화를 유지할 수 있었던 큰 이유가 페트로달러였던 만큼 페트로 위안을 통해 위안화를 기축통화 자리까지 끌어올리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중국이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만들려고 하느냐? 그 이유는 기축통화를 생산하는 기축통화국의 장점 때문이죠. 먼저 모든 화폐를 발행할 때에는 신용이지라는 게 발생하거든요. 여기서 말씀드린 신용이지는 화폐 발행을 통해 정부가 얻는 이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화폐를 찍어낼 때 들어가는 돈보다 만들어진 돈의 가치가 더 높아서 생기는 이득인 거야. 모든 화폐 발행국은 다 신용이지 효과를 얻게 되지만 기축통화국의 경우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유통될 돈을 찍어내면서 어마무시한 이득을 취한다고 알려져 있죠. 국가가 얻는 총 신용이지는 어떤 중앙은행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는데요. 하지만 미국은 100달러 지폐 한 장에 약 99달러 80센트, 하나로 약 13만 2350원의 이익을 챙긴다고 합니다. 게다가 기축통화가 되면 좋은 점은 또 있었죠. 환율은 고정된 게 아니라 계속 변하잖아요. 이로 인해 외환을 보유하고 운용할 때 생기는 위험을 환리스크라고 하는데, 만약 내가 기축통화국이다? 그러면 굳이 외환을 보유하고 있을 이유가 없으니 환리스크도 줄어드는 거지. 기축통화국인 것만으로 그 정도의 이익이 있다고? 중국의 기축통화국을 노릴만 하네? 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러한 것도 결국 기축통화로 얻는 이익의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축통화국이 갖는 이미지였죠. 기축통화국이라고 하면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엄청난 국가잖아요. 뭐 미국이야 말해봐야 입만 아플 정도이고, 과거 기축통화국이었던 영국도 전 세계 역사에 언급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니까. 이 말은 즉 기축통화국은 당대 최강대국이나 마찬가지라는 소리인데, 이런 좋은 걸 중국이 그냥 지나갈 리 없지. 아무래도 중국은 자기가 전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다 보니 미국을 제치고 패권을 획득하는데 진심일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위안화가 달러를 제치고 기축통화로 자리 잡는다? 이건 중국이 미국을 뛰어넘었다는 증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중국은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2023년 3월 중국의 대외 거래에서 위안화의 결제 비중은 48.4%, 반면 달러의 결제 비중은 46.7%를 기록했습니다. 위안화가 달러를 제치고 중국 내 국경 간 거래액 1위 통화에 오른 건 처음이라고 하죠. 이렇게 중국은 자기부터 위안화 거래의 비중을 늘리고 있는데, 중국이야 자기 나라니까 위안화를 쓴다고 해도 다른 나라에서 누가 달러 대신 위안화를 쓰나 싶잖아요. 하지만 의외로 위안화를 사용하려는 국가들이 존재했습니다. 일단 러시아 중앙은행은 2022년 러시아 수입 결제에서 위안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4%에서 23%로 증가했다라고 밝혔죠. 실제로 중국이 만든 위안화 결제 시스템인 CIPS의 총결제 규모가 2022년을 기준으로 13조 6,600억 달러, 하나로 약 1경 8,100조 원을 찍었습니다. 이건 2021년보다 21.5% 증가한 수치였죠. 게다가 사우디아라비아는 아직 원유를 위안화로 결제하겠다고는 말하지 않았지만
2023년 3월 14일에는 중국으로부터 위안화를 대출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같은 달 27일에는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가 중국 정유회사 룽성 석유화학의 지분 10%를 사들이면서 위안화로 결제한 적도 있습니다. 또 2023년 3월 28일에는 중국 해양석유총공사가 프랑스 토탈에너지스를 통해 아랍에미리트산 LNG를 수입할 때 최초로 위안화를 사용했죠. 이 밖에도 다음 날인 3월 29일에는 브라질 정부가 중국과 무역할 때 달러 대신 위안화나 브라질의 헤알화로 직접 거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뭐라고? 이러다가 진짜로 위안화가 달러를 이기고 기축통화가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이 많으실 텐데요. 그러나 위안화는 달러를 이길 수 없다라고 보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하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살펴봤더니 아직 달러와 위안화의 격차가 어마무시하다는 거야. 실제로 현재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거래의 대부분은 아직도 달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3년 3월을 기준으로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즉 스위프트의 결제망에서 사용된 달러 비중은 약 40%. 이건 국제거래에 사용되는 화폐 가운데 1위라고 하죠. 이에 반면 위안화는 저 뒤쪽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유로, 파운드, 엔화 등을 거친 다음에야 위안화가 나온다고 합니다. 스위프트 결제에서 위안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 여기까지만 봐도 국제사회에서 위안화가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위안화가 달러와 차이를 보여주는 것은 이게 끝이 아니었죠. 전 세계 외환 보유고에 들어있는 화폐도 달러가 위안화보다 훨씬 많아. IMF에 따르면 2022년 4분기를 기준으로 달러가 전 세계 외환 보유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8.4%. 그러니까 외환 보유고의 절반 이상은 달러로 채워져 있는 거지. 그렇다면 위안화는 외환 보유고에 얼마나 많이 있느냐? 뭐라? 겨우 2.7%밖에 안 된다고 하네. 이 말은 즉 달러와 위안화의 차이가 거의 22배라는 소리였습니다. 물론 갈수록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화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2001년 4분기에는 달러가 전 세계 외환 보유고에서 무려 71.5%였다고 하니까 이로 인해 앞으로는 위안화가 달러를 넘어설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하지만 진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하죠. 왜냐? 위안화는 기축통화가 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기축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전 세계에서 그 화폐를 사용해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나라가 기축통화를 쓰기 위해서는 기축통화국에서 돈을 뿌려야 해. 그러다 보니 기축통화국은 무슨 짓을 해도 무역적자가 나는 경우가 많죠. 실제로 미국은 항상 무역적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4일 미국 상무부는 2023년 3월 미국의 무역적자가 642억 달러, 하나로 약 85조 1,500억 원이라고 밝혔죠. 그러나 중국은 수입보다 수출이 많은 국가입니다. 중국 해관총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3월을 기준으로 중국의 수출은 3,155억 9천만 달러, 하나로 약 418조 4,400억 원인데요. 반면 수입은 2,274억 달러, 하나로 약 301조 3,700억 원으로 약 117조 원이라는 무역 흑자를 기록했으니까 쉽게 말해 위안화를 뿌리는 양보다 다시 가져오는 양이 더 많다는 뜻이죠. 이렇게 중국은 무역으로 상당한 돈을 벌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건 중국의 빠른 성장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축통화되겠다고 무역 적자를 기록한다? 기껏 쌓아올린 것들이 순식간에 무너져버릴 수 있다는 거야. 결국 중국의 경제구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되기는 어려운데요. 하지만 진짜 만약에 중국이 무역 적자를 찍으면서 위안화를 풀어도 기축통화가 되기는 힘들다고 하죠. 내가 선심 썼다. 내가 너네 물건 많이 사줄게. 자, 여기 위안화 받아. 물건 사주는 건 고맙긴 한데 갑자기 웬 위안화야? 언제까지 지겹게 달러만 쓸래? 우리 위안화가 진짜로 좋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보고 널 믿으라고? 네가 양심이 있긴 해? 이런 식으로 도대체 중국 놈들을 믿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해외 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서 중국 투자자들이 투자를 못하게 하는 등 엄격한 자본 통제를 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위안화는 신뢰도와 투명성이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 IMF 수석 부총재 기타 고피나트는 위안화를 국제화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을 개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본의 완전한 자유화와 환율의 완전한 교환성을 요구했죠. 다른 곳도 아니고 중국에게 자유와 신뢰를 요구한다니? 이런 요구를 중국이 들어줄 리가 없지. 아무리 봐도 위안화가 달러를 이기고 기축통화가 되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네요. 자, 그럼 중국이 분수에 맞지도 않는 걸 원한다고 느끼면서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담은 서류 1급 비밀 파일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